수학이 오늘은 7번째 강의로 선형 결합 및 스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6장 벡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벡터 연산의 성질, 그리고 벡터들의 선형 결합, 주어진 연립방정식 계를 벡터들의 선형 결합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벡터들의 스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벡터 방정식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R2 벡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R3 벡터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R2 벡터 같은 경우에는 R2에서의 벡터 같으면 이 벡터는 만약에 A라는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R2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벡터 A는 자, 여기 C자에다가 중간에 있는 게 이게 속한다는 뜻이에요. R2라는 거는 성분 두 개를 가지는 벡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을 만족하는 A는 이런 것이 있겠죠. 열벡터 1, 2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B가 R3에 속하는 벡터다 하면요, B는 성분을 몇 개 가지는 거냐? 1, 2, 3 이렇게 세 개를 가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쭉 확장하면요,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C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거는 R의 N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기 N이라는 첨자가 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C를 벡터로 쓴다고 하면 성분이 C1에서부터 C2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CN까지 성분이 N개인 그러한 벡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성분이 0인 벡터, 그걸 가지고 제로 벡터라고 합니다. 제로 벡터. 제로 벡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로 벡터, 0 벡터라고 합니다. 0 벡터. 모든 성분이 0인 거예요. 모든 성분이 0. 대신 모든 성분이 두 개로 0인 것은 이제 R2에 속하는 것이고요. 0을 3개 쓰고 그거를 제로 벡터라고 하면은 이게 R3에 속하는 거고, 0을 컬럼 벡터로 0을 n개를 쓰고 그 벡터를 정의를 하면 그거는 Rn에 속하는 그러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4페이지. 벡터의 대수적 성질. 벡터에서 이 알제브라에 해당되는 프로퍼티가 뭐냐? 그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벡터는요, 일단 벡터의 상등, 같다는 거죠. 벡터가 서로 같다는 거, 상등. 이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합, 그러니까 덧셈이죠. 벡터의 덧셈이 이게 필요하고요. 덧셈은 뺄셈도 포함합니다. 음을 더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벡터의 스칼라베가 있었어요. 스칼라베. 이 벡터의 덧셈과 스칼라베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자, 밑에서 보는 이 벡터의 대수적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요, 일단 여기 나오는 U 벡터, 그리고 V 벡터, 그리고 W 벡터들이요, 모두 Rn, 임의의 N에 속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스칼라 C하고 D는 그냥 이거는 수입니다. 실수. 그래서 그냥 실수 R에 속한다고 할 때, 자,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당연한 거지만 알고 있는 게 필요하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두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벡터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U 더하기 V가 있는데, 이 순서를 바꿔서 V 더하기 U를 해도 내용은 같죠. 왜냐하면 각 성분끼리 실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더할 때 순서를 바꾸더라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 체크 표시하고요. 그 다음 벡터 3개가 있다고 칩시다. 벡터 3개를 더한다고 쳐요. 그러면 첫 번째 2개를 더한 다음에 세 번째 거를 더하는 거나
또는 먼저 세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를 더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거를 더하나. 이게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게 U 더하기 V 더하기 W와 같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도 체크 표시. 그 다음에 어떤 벡터에다가 같은 공간에 포함되는 0 벡터, 이거는 제로 벡터입니다. 제로 벡터, 이거는 제로 벡터입니다. 자, 이것들을 포함시켰을 때 제로 벡터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했죠, 아까. 자, 제로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에다가 제로 벡터를 더하면 이걸 앞에 더하나 뒤에 더하냐? 원래 그거란 소리입니다. 됐죠? 그 다음, 자, U에다가요, 더합니다. 자기 자신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한, 즉, 방향이 반대인 거죠. U 방향으로 갔다가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0 벡터가 되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U 더하기 U도, 같은 0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U라는 건요, 결국 앞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랑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와 같은 의미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는 C는요, 스칼라, 여기는 스칼라 실수입니다. 이거는 실수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U하고 V라는 벡터를 더한 거를 앞에다가 스칼라배 C를 하는 거나 CU, U하고 V를 각각 C배만큼 스칼라배 한 거를 더한 거나 같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형태를 잘 봐두세요. 지금은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증명하고 보여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까먹을 수도 있어요.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벡터는 하나인데요. 앞에 C하고 D라는 실수 두 개가 있어요. 실수 두 개가. 자, 그러면 C하고 D라는 실수를 더해서 그 크기만큼 U를 스칼라배 하는 거랑 C 곱하기 U 더하기 D 곱하기 U는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U에다가 D 스칼라배를 먼저 한 다음에 또다시 C 스칼라배를 하는 거랑 CD를 곱한 다음에 이거를 한 번에 U에다가 스칼라배 하는 거랑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벡터에다가 1을 곱한 거는 자기 자신하고 같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벡터의 대수적 성질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벡터의 덧셈입니다. 덧셈이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배입니다. 뺄셈은 어떻게 하면 돼요? 스칼라배로 마이너스 1을 벡터에다가 스칼라배하고 그거를 더하는 것을 뺄셈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벡터의 대수적 성질 8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8가지 요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뭐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지 34페이지예요. 자, 여기 나오는 용어들 1차 결합 너무 중요하고요. 선형 결합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너무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1차 결합과 벡터의 1차 결합 또는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죠? 하는 것에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자, 영어로 표현은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입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벡터들의 1차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주어진 벡터들, 주어진 벡터가 V1, V2 해서 VP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P개가, 임의의 P개가 있다고 칩시다. P개의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요게 그냥 임의의 Rn에 속한다고 합시다. R, 2도 될 수도 있고요. R3도 될 수 있고요. R4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벡터와 똑같은 수에 이렇게 상수가 있습니다. P개의 가중치 또는 상수라고 합시다. 상수가 있다고 칩시다. 개수라고 하죠. C1, C2 해서 CP까지 있다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Y를, 이 Y 벡터를 뭐라고 하냐면, 벡터 Y를 뭐라고 하냐면,
가중치 C1, C2, CP를 갖는 V1, V2, VP의 1차 결합 또는 선형 결합,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벡터들이 V1에서부터 VP까지 있죠. 여기에다가 각 벡터 앞에다가 가중치, 스칼라, 배, C1배, V2는 C2배, VP 같은 경우는 CP배를 해서 다 더한 거예요. 즉, 선형 결합 또는 1차 결합을 하는 것은 벡터에다가 스칼라배를 해서 그냥 다 더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Y를 우리가 여기 주어진 벡터들의 1차 결합, 특별히 그 중에 가중치 C1, C2, 땡땡땡 CP를 가지는 1차 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가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벡터들이 주어지고 그 벡터들에게다가 앞에 개수를 곱해서 더한 것, 이것을 가지고 그 벡터들의 1차 결합이라고 한다. 선형 결합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면요. 만약에 V1하고 V2라는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임의의 상수 루트 3 V1 플러스 1 V2죠. 자, 이것도 V1, V2의 1차 결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2분의 1 V1은 이것도 이 두 벡터의 1차 결합인가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죠. 근데 이것도 1차 결합이에요. 이거는 1차 결합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하고 같나 하면 2분의 1 V1 플러스 0 곱하기 V2하고 같습니다. 그죠? 따라서 자, V1, V2로 주어져 있는데 이거의 1차 결합, 위에 있는 1차 결합 폼하고 똑같죠? 단지 C1이 2분의 1이고 C2가 이게 0인 차이밖에 없습니다. 위에 정의를 다시 보면 가중치 C1에서부터 CP는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V1, V2가 주어졌을 때 왼쪽에 있는 이 1번만 1차 결합이 아니라 2번도 1차 결합이 돼요. 단지 이때 이 V2의 개수는 0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3번 이것도 1차 결합입니까? V1, V2의 1차 결합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건데요. 뭐냐면 0 벡터입니다. 자, V1, V2의 1차 결합을 0이 V1, V2의 1차 결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어요. 이것도 yes입니다. 왜 그래요? 이것도 0 V1 더하기 0 V2 하면 자, C1, C2, C1하고 C2를 다 0인 개수로 가져가면 이 0도 V1 임의의 V1과 V2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예제 5번으로 가는데요. 예제 5번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 예제 4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제 4번. 자, 예제 4번을 한번 볼게요. 예제 4번은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주어진 내용이 보면 V1이 있고요. V1이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그리고 V2가 있어요. 두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죠. V2는 2, 1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V1하고 V2는 다 뭐에 속해요? R2에 속하죠. 왜냐하면 성분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러한 벡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그려보면요.
책을 참조하세요. 책에는 그래프가 잘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우리가 X축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Y축이라고 합시다. 그럼 V1은 우리가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그냥 칸을 이렇게 적당히 나눠 봅시다. 자, V1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 마이너스 1, 그리고 위로 한 칸이죠. 그죠? 2점이 되겠죠. 2점. 자, 2점으로 나가는 벡터, 이게 V1 벡터입니다. 됐죠? 자, 0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V2는 2, 1이에요. 2, 1. 자, 2점입니다. 이게 V2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U라는 벡터가 있는데 U라는 벡터가 있어요. U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는 일단 위치적으로 보면 여기 한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 정도에 U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W라는 게 있는데 W 벡터는 어디에 있냐면 뭐 한 이 정도에 있어요. 이 정도에. 이게 W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묻는 건 뭐냐면 U가 V1과 V2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또는 W는 V1과 V2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U라는 벡터를 V1과 V2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물어보는데요.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면 U라는 건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U라는 거는 V1에다가 이 V1을 이거를 3배를 하고요. 3배를 하고 그 다음에 V2를 마이너스 2배를 하면 이걸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림을 보면 4배의 V1에다가 그 다음에 2배의 V2라면 나타낼 수 있고, W는 여기서 2분의 5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V2를 하면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페이지 35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들 전부 다 U하고 V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임의의 점, 이 XY 평면에 있는 임의의 점, 이 점 나타낼 수 있을까요? V1과 V2로. 이걸 나타낸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만약에 G라는 벡터가 있다고 치면요. G라는 벡터는 이게 V1과 V2에 여기 나오는 뭐 C1 플러스 C2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가? 이게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자, V1과 V2를 가지고 이 Z를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쭉 옵니다. V2를 이쪽으로 쭉 오게 해요. 쭉 오게 하는 건 뭐예요? V2에다 스칼라비를 하면 되는 거고, 이쪽으로 쭉 온 다음에 자, V1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오고요. V1 방향으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스칼라비를 해주면 Z로 갈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여기서 V1과 V2를 가지고 XY 평면상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V1, V2를 이걸로 하지 말고요. 새로운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걸 하냐면 V1 대신에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로 가는 X방향으로 가는 단위 벡터, 이거를 우리가 I 벡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가는 단위 벡터, 이거를 j 벡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i와 j 벡터를 가지고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들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마지막 결정적인 질문을 할게요. 결정적인 질문. 그건 뭐냐면, 자, 어떤 임의의 벡터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임의의 벡터를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벡터 하나가 이게 이 벡터를 우리가 v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방향이 똑같은, 하지만 길이가 2배인 이 벡터를 가지고 v2 벡터로 갑시다. v1 프라임, v2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v1 프라임 벡터하고 와 v2 프라임 벡터를 가지고 xy 평면상에 임의의 벡터를 나타낼 수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나오는 v1 프라임과 그 다음에 그거와 방향이 같지만 길이가 2배인 v2 프라임을 가지고 xy 평면상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나타낼 수가 있는가? 요거는 답이 뭐가 되겠어요? 노가 되죠. 안 돼요.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노예요.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으로 나타낼 수 있는 xy 평면상에 있는 벡터들은요, v1, v2가 지나는 이 선상에 있는 벡터들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v1과 v2의 모든 1차 결합은 xy 평면을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때 이제 스페이스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어떤 벡터들이 어떤 스페이스를 표현할 수 있는가, 어떤 스페이스 공간까지 표현할 수 있는가, 즉 생성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xy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벡터 두 개가. 그 벡터들이 일직선상에 있지 않을 때, 벡터들의 각도가 틀릴 때, 그죠? 일직선상에 있는 두 개의 벡터는 평면을 다 나타낼 수가 없고, 그 두 개의 벡터들이 한 직선상에 놓여 있지 않으면 그 두 개의 벡터의 1차 결합을 통해서 그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벡터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5번 한번 볼게요. 문제가 이제 조금 수준이 높아졌어요. 예제 5번, A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고 A2가 2, 5, 6으로 주어졌고요. B가 7, 4,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적어보면 A1과 A2와 그리고 B는 다 어디에 속해요? 성분이 3개니까 R3에 속합니다. 맞죠? 자, 속하고요. 자, 질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B를 A1 벡터와 A2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B가 이거의 1차 결합이다. 어떤 의미예요? 적어보면 이거는 무슨, 이 말을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Y가 V1 그리고 VP까지의 벡터들의 1차 결합이다 라고 말했을 때 뭐였어요? 그거가 똑같죠? 주어진 B는 뭐예요? 여기 주어진 A1 벡터와 A2 벡터들을 앞에 있는 개수를 여기서는 C1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 개수 스칼라를 X1, X2라고 해봅시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느냐? 요러한 여기 X1, X2라는 가중치 또는 뭐 개수, 이 부분들이 있으면 B는 A1, A2 벡터의 1차 결합이 되는 거죠. 즉 1차 결합으로 표시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이와 같은 B 이꼴 X1, A1 더하기 X2,
A2라는 것을 만족하는 가중치 또는 계수 x1과 x2의 존재에 대한 질문. 자, B가 A1과 A2의 1차 결합으로 표시 가능한가라고 물었는데요. 결국 정의에 따라서, 요거는 정의죠. 정의는 우리가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B는 이거의 1차 결합이냐? 단지 달라진 거는 우리가 조금 더 C1, C2 대신에 X1, X2라는 그냥 변수만 바꿔준 것밖에 없고요.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표현 가능한가? 요렇게 될 수 있느냐? 즉 요걸 만족하는 가중치 X1과 X2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결합에 표시 가능한 문제가 가중치 X1, X2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질문으로 주어진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가중치 X1 더하기 여기가 뭡니까? A1 벡터죠. A1 더하기 X2 가중치 2, 5, 6 이거는 A2 벡터죠. 는 B 이렇게 됐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게 B가 이 벡터 A1 벡터와 A2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한 거고요. 1차 결합이 되려면 X1과 X2가 존재를 해야 돼요. 어떠한 0이든지 0이 아니든지 어떤 수가 되든지 존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벡터 방정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풀어 쓰는 거죠. 풀어 써 볼게요. 풀어 써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는 스칼라 배 하는 거죠. x1이라는 스칼라 배를 하는 거고, 요건 x2라는 스칼라 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행은 어떻게 돼요? x1 더하기 2x2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행이 되고요. 이게 7과 같아야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행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1 더하기 5x2는 이게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1 더하기 6x2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이와 같은 또 이거는 뭐가 돼요? 이거는 또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거는 x1 더하기 2x2는 7 마이너스 2x1 플러스 5x2는 이게 4 그리고 마이너스 5x1 더하기 6x2는 마이너스 3이라는 요거는 이제 연립방정식계로 쓸 수도 있고요. 또 이거를 우리가 뭘로 쓸 수 있어요? 행렬 형태로 쓸 수 있죠. 행렬 형태로. 자, 행렬 형태로 쓰면 행렬 방정식으로 쓰면 이거 어떻게 돼요? 계수 행렬 어떻게 됩니까? 계수 행렬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두 번째 열은 2, 5, 6이 되고 이게 x1, x2가 되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b하고 같다는 거죠. 7, 4, 마이너스 3과 같다는 거죠. 이걸 쓰면 이게 뭐가 돼요? a, x 이꼴 b라는 행렬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B를 A1과 A2의 1차 결합으로 표시 가능한가 라고 물어보면요. 이거는 이와 같이 표현하는 가중치 X1, X2가 존재하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면 이 연립방정식이 만족하는 해 X1, X2가 존재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은 이 행렬방정식 여기에 나오는 첨가행렬로 풀면 되는 거죠. 그죠? 첨가행렬로 풀면 되는 거예요. 첨가행렬로 한번 풀어보면
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첨가행렬 한번 답이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A, B가 이게 이제 주어진 첨가행렬이 되는 거죠. 적어보면 앞에서 A, B 그대로 다 적습니다. 첫 번째가 1, 첫 번째 열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였고요. 두 번째 열이 2, 5, 6이었어요. 2, 5, 6.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B가 와야 되죠. B가 오는 건 7, 4, 마이너스 3입니다. 7, 4,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게 첨가행렬이에요. 그러면 행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해가 있는지 없는지 해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피봇은 어디예요? 피봇. 첫 번째 행에서 제일 왼쪽에서 0이 아닌 성분이 뭡니까? 이게 피봇이죠. 이게 피봇이에요. 자, 이게 피봇이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했었어요? A, B를 행연산을 통해서 등가에 뭘로 바꿨어요? 이거를 뭘로 바꿨습니까? 이거를 U, C로 바꿨고요. 이걸 이제 더 가면 이거를 기하사다리꼴 해가지고 R, D까지 이렇게 행연산을 했었죠.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피봇이 되는 거고 피봇 아래를 다 0으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자, R2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R2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거는 R2에다가 더하기 어떻게 해주면 돼요? 2배의 R1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거고 R3는 어떻게 하면 돼요? R3 원래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5배의 R1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나온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 피벗 아래에 있는 성분들이 0이 됩니다. 그대로 해볼게요. 1, 2, 7은 그대로 오고요. 자, 첫 번째 행에다가 2배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하겠습니다. 자, 이거 2배 하면 2가 되고요. 더하면 0가 되고요. 이거 2배 하면 4가 되고요. 더하면 9가 되고요. 이거 2배 하면 2, 7이 14가 되고요. 2배 하면 14에다가 4를 더하면 18이 됩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세 번째 행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이거 5배에서 더하면 0가 되고요. 자, 위에 거 5배 하면 10이 되고요. 10 되고 6 더하면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행에서 제일 마지막 성분이 7인데 그걸 5배 하면 5, 7이 35 여기 더하면 32가 됩니다. 32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행에서는 피봇이 뭡니까? 이게 피봇이 되죠. 이것도 피봇이고 이 두 개가 피봇입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R2를 스칼라 배합니다. 9분의 1로 줄여요. 그러면 1, 2, 7이 되고 9분의 1배로 줄이니까 0, 1,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R3도 16분의 1 R3로 바꿔줍니다. 16으로 나눠줘요. 그럼 0, 1, 2가 되죠. 그리고 피봇이 얘와 얘가 피봇이었기 때문에 이 피봇 아래 있는 이 1도 없애줍니다. 이 1을 없애주는 방법은 뭐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오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요 부분도 우리가 0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요 부분도 0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요거는 R3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에 R2 해주면 되죠. 그죠?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1, 2 그대로 오고요. 7 오고 0, 1, 2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돼요? 더하면 0, 0, 0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피봇은 여기가 피봇, 여기가 피봇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게 x1이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x2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결과가 뭡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x2는 여기서 x2는 2라는 거죠. x2는 2란 뜻이고, 그 다음에 x1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식 x1 더하기 2x2는 7에서 x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 4가 되고, x1은 어떻게 돼요? x1은 3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앞에서 있었던 그 b는 x1 더하기 a1 그 다음에 x2 더하기 a2라는 이러한 1차 결합으로 표시했을 때 x1하고 x2가 존재하게 되면 b는 a1과 a2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게 되는데, 이때 가중치를 계산해 봤더니 이게 3이고요. x2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됩니다. 그죠? 2가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따라서 b는 a1과 a2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거를 한번 적어 보면 실제로 그 1차 결합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앞에 계수 가중치가 3이고 a1은 얼마였습니까? a1은 1, -2, -5였어요. 그 다음에 가중치 두 번은 2가 되고, 이거 두 번째 나오는 a2는 2, 5, 6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오른쪽에 b가 된다는 거죠. 7, 4, -3이 된다는 겁니다. 맞는지 한번 볼게요. 3 더하기 4는 7, -6 더하기 10은 4, -15 더하기 6이 12, 12는 -3. 예.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b를 a1과 a2의 1차 결합으로 표시 가능한가? 예, 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앞에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P 페이지 37로 한번 가봅니다. 중간에 보면 박스가 있어요. 그죠? 박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표현이 됩니다. 한번 선형계의 해집합하고, 그러니까 선형계의 해집합하고, 그리고 이제 벡터들의 1차 결합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돼요. 자, 벡터 방정식 한번 봅시다. 다음 벡터 방정식을 고려하자. 벡터 방정식. 자, 여기서 A1, A2, A는 벡터가 되고 B도 벡터입니다. 그리고 X1, X2, Xn은 요거는 자, 뭐 미지수라고 할 수도 있고 각 벡터들의 개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벡터 방정식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 벡터 방정식은 그죠? 이 벡터 방정식은 첨가 행렬이 다음과 같은 선형계와 같은 해집합을 짓는다. 자, 요거는 사실 어떤 거 같아요? 어떤 거 같냐면 A1이라는 벡터를 열 벡터로 하고요. 그 다음에 A2라는 벡터를 열 벡터로 하고 이렇게 해서 AN까지 있고요. 이게 열 벡터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거고요. 이게 어떻게 돼요? X1, X2 해서 XN인 미지수 벡터가 되고 이 부분이 B인 이러한 연립 방정식 행렬 방정식 형태로 쓴 것을 벡터 방정식으로 쓴 것과 같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B라고 하고 이게 이제 미지수 벡터가 X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벡터 방정식 위에 주어진 벡터 방정식은요. 첨가 행렬이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첨가 행렬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첨가 행렬을 쓰면 A, B가 되는 거죠. 첨가 행렬이 다음과 같은 선형계와 똑같은 해집합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위에서 적은 거에 첨가 행렬은 이렇게 되고요. 자, A, B는 자, 그러면 A 매트릭스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열을 A1, 두 번째 열을 A2, 그리고 n번째를 AN을 갖는 거고, 여기 나오는 B는 여기 우측에 있는 이 B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바라볼 때, 그죠?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은 것으로 보여야 돼요. 같은 걸로 보여야 됩니다. 아, 벡터 방정식 A라는 벡터가 있고 앞에 가중치 또는 미지수 x1, x2 이꼴 B라는 이 벡터 방정식과 그 다음에 첨가행렬이 A, B로 주어지는 선형계와 같은 x1, x2, xn을 찾아라 하는 내용과 동일한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치를 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더 내려가서 특히 여기 나오는 우측항 B죠. B가 A1, A2, AN의 1차 결합으로, 특히 B가 이거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 자, B가 A1, A2, AN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X1, X2, XN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밑에 나오는 첨가행렬이 이거인 선형계가 해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 B가 이 A1, A2, AN으로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와 동일한 의미가 바로 첨가행렬 AB에 대응하는 선형계가 해를 갖는다 라는 거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낼 때 연립방정식을 주고 그거의 해를 구하라 이런 식의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이처럼 B가 이 A1, A2, AN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느냐 이러한 다른 색깔의 문제를 묻는 거죠. 하지만 답은 같은 선형계의 미지수 값을 계산하는 거랑 1차 결합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거랑 동일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을 쭉 이제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용어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스팬이라는 겁니다. 스팬. 우리나라 말로 그냥 스팬이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생성, 뭔가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팬이라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스팬은요 사실 1차 결합하고 되게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1차 결합하고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1차 결합 또는 이게 선형결합이었죠. 같은 말이었죠. 자, 벡터가요 V1에서부터 VP가 이것도 RN에 있는 임의의 RN에 있는 벡터라고 할 때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스팬 이렇게 씁니다. 스팬이라고 쓰고 여기 나오는 중괄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벡터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렇게 썼다고 하면 이 내용은 뭘 의미하느냐? 스팬 V1, V2, VP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여기 나오는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V1, V2에서 VP까지 있는 이 벡터들의 어떤 1차 결합? 모든 1차 결합이에요. 모든 1차 결합.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1차 결합들을 다 모아놓은 걸 가지고 스팬이라고 합니다. 스팬.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쓰게 되면 자 V1, V2, VP에 의해서 생성된 요걸 여기서 이제 영어로 앞에 나왔던 스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팬. 생성된 어떤 이 모든 RN에 들어가는 모든 벡터 중에 부분 집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쓰냐면 스팬 V1, V2, VP라고 하면
자, 스칼라 C1, C2, CP에 대해서 다음 형태로 표현되는 모든 벡터의 집합이에요. 모든 벡터. 자, V1, V2, VP는 있었고요. 여기 나오는 C1, C2, 여기 나오는 CP, 이게 모든 또는 임의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V1, V2, VP 앞에 나오는 이 개수들을 모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실수들을 다 이용해서 이 1차 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집합에다가 하나하나 쌓아 놓은 거. 그게 바로 스팬 V1, V2, VP가 됩니다. 자, 요렇게 스팬이라는 정의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듣는 걸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어떤 벡터 B가 스팬 이거에 속한다. 스팬이 뭐라고 그랬어요? V1, V2, VP로 만들 수 있는 모든 1차 결합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그 집합 속에 벡터 B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벡터 방정식 있죠? 이건 뭐예요? V1, V2, VP로 되어 있는 1차 결합이죠. 이게 B라는 거죠. 즉 B는 V1, V2, VP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건 뭐예요?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모든 1차 결합을 모아놓은 집합에 B가 포함된다는 거죠. 그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자, 벡터 방정식에서 이게 해를 갖는다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첨가행렬, 여기 나오는 V1, V2, VP 그리고 B로 되어 있는 이 첨가행렬을 갖는 선형계가 해를 갖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0벡터, 요거 제로 벡터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 제로 벡터. 제로 벡터는 스팬에 항상 속한다. 왜 그래요? 스팬이라는 거는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1차 결합이니까, 그죠? 0 벡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0 곱하기 V1, 0 곱하기 V2 해서 쭝쭝쭝 다 더하는 거죠. 어디까지? 0 곱하기 VP까지 다 더하는.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0 벡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0 벡터는 항상 벡터들의 스팬에 속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37페이지 그 박스 밑에 중간에 보면요. 선형 대수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주어진 벡터 집합의 1차 결합으로 생성되거나 또는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벡터의 집합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리니어 알제브라 여기 선형 대수학 하는 것에서 중요한 거는 벡터들이 주어지면 그 벡터들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그 1차 결합, 그게 얼마나 넓은지, 그게 어떤 기하학적인 특성을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사실은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자, 벡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스팬 벡터를 우리가 I 벡터 그리고 J 벡터라고 합시다. I 벡터, J 벡터는 뭐예요? X축, Y축으로 가는 여기 나오는 단위 벡터죠. 이게 I 그리고 이게 J 벡터예요. J 벡터입니다. 그러면 스팬 IJ는 뭡니까? I와 J 벡터들의 모든 1차 결합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R2 공간입니다. 평면이에요. 평면. XY 평면입니다. 예. 이런 것이 이해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하는데 상당히 재밌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스팬 I 이번에는 J K까지 있다고 칩시다. IJK는 X, Y, G로 되어 있는 평면이 아니라 이제는 공간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거에
단위 벡터 I 그리고 j k라고 합시다. k. 그러면 스팬 ijk는 뭐가 돼요? 이거는 공간이 돼요. R3 공간. 즉 여러분들이 x, y, z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벡터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스팬 ijk라는 게. 이해가 돼요? ijk 앞에 임의의 가중치를 넣어서 다 더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그것만 계속해요. 백날 넘어가도 1년, 2년 동안 계속 해도 우리는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스팬 ijk, 스팬의 어떤 벡터들이라고 놓으면 그 벡터들의 모든 1차 결합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앞으로 넘어가서 앞에 예제가 하나 있었는데 예제 4번이죠. 여기 나오는 V1, V2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예제 4번이었는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하세요. 스팬 여기 나오는 V1, V2 이걸 하면 뭐가 될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죠? 이게 뭐냐면 바로 R2 공간, 즉 XY 평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V1, V2를 가지고 해보면 어디를 할 수 있냐면 이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들, 모든 점들을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평면에서 두 개의 벡터들이 하나의 방향, 즉 동일한 방향으로 있지 않고 그 방향이 틀리기만 하면 그 두 벡터를 가지고는 평면상에 있는 모든 위치를 다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팬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 주길 바랍니다. 네, 설명을 많이 했는데 자 스팬의 기하학적 표현 이게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자 스팬 V와 스팬 UV의 기하학적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오늘 저녁을 먹을 만한 값어치를 한 겁니다. 자, 공간상 상관없어요. 우리가 일단 그릴 수 있는 게 공간이기 때문에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있어요. 어떤 벡터 하나가 있어요. V라는 벡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벡터는요.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지나고요. 그리고 임의의 V를 지납니다. V. 그래서 벡터 V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 V까지 오는 그죠? 이 벡터가 되겠죠? 이 벡터의 스팬을 하면 뭐가 돼요? 자, 이걸 다시 쓰면 요거는 뭐가 돼요? 요거는 임의의 앞에 C가 붙고 V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C는 뭐예요? C는 임의의 또는 모든 실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벡터 앞에다가 임의의 스칼라벨을 하고 계속 그 점들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뭐냐면 원점 왜 지나요? C가 제로가 되면 원점이 되죠. 원점과 이 V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직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공간상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쭉 가는 그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스팬 V가 됩니다. 됐죠? 이해됐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벡터가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번에는 뭐냐면 벡터가 두 개예요. 원점을 지나고요. 원점을 지나야 되고요. 왜냐하면 스팬 안에는 0이 들어있기 때문에 0벡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개수를 0으로 했을 때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0을 안 지나면 안 돼요. 0을 지나야 되고 자 하나의 벡터가 U입니다. U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의 벡터가 V입니다. 그러면 스팬 VU 상관없습니다. 또는 스팬 UV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UV로 합시다. 네. 자 스팬 UV라고 합시다.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UV로 고쳤습니다. 스팬 UV 뭘 의미할까요? U와 즉 이걸 다시 해보면 이거는 스팬 UV는 모든 거죠. 그럼 뭡니까? 여기 A라는 것을 쓰고 A 곱하기 U 더하기 B 곱하기 V. 여기서 A하고 B는 임의의 실수가 됩니다. 모든 실수가 되죠. 이러한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왼쪽에 있던 거는요. 이거는 이 0과 이 V를 지나는 직선인데요. 두 개의 벡터로 스팬을 하게 되면 이거는 평면이 됩니다. 평면. 아, 이게 평면이 될까?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U를 앞에 있는 U를 제로라고 놓습니다. 요거 임의의 A에서 A를 제로라고 놔요. 그러면 AU 더하기 B는 어떻게 돼요? BV는 B를 바꿈에 따라서 얘는 1점과 V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되겠죠. 그죠? 이러한 직선이 될 겁니다. 그죠? 임의의, 자, B를 임의의 값으로 하게 되면 왼쪽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0과 벡터 V를 지나는 그러한 직선이 될 텐데,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는 A를 0에서부터 조금씩 키웁니다. 값을 조금씩 0에서 0.1, 0.2, 0.3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직선들이 V 방향으로 차곡차곡 계속 생기겠죠. 그러면 아주 A 값을 조금씩 늘려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선 옆에 직선 옆에 직선 계속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직선들이 쫙 깔리는 뭐가 돼요? 이게 바로 플레인, 평면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플레인이 된다는 거, 플레인. 그죠? 그래서 스팬 UV는 뭐냐 하면 원점을 지나는 벡터 U와 V가 이루는 평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공간에서 3차원 공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차원 R10을 생각하고 있다 칩시다. R10을 생각하고 있으면 벡터가 U하고 V가 R10에 해당된다고 칩시다. U하고 V가 R10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비주얼하게 보일 수는 없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R10 공간에서 어떤 그 성분들이 10개가 있으니까 그 성분 10개로 되어 있는 어떤 벡터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U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V라는 벡터가 있을 건데 그 R10 공간에서 이 U하고 V가 이루는 평면이 된다. 그게 바로 이 스팬의 기하학적인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번 영상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본인 것으로 꼭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벡터 B가 스팬 A1, A2의 평면에 속하는가? 와, 이제는 더 형이 상학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예제 6번이에요. 예. 자, A가 1, -2, 3이고 A2가 5, -13, -3이고 B가 -3, 8, 1인데 자, 이제는 벡터 B가 이 스팬의 평면에 속하는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스팬 A하고 A1, A2는 A1과 A2로 만들어지는 벡터들 두 개를 지나는 평면이라고 했죠? 그러면 벡터 B가 그 평면 위에 속하느냐? 자,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 그림을 조금 바꿀게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거를, 자, A1이라고 하고요. 자, 이 벡터를 A1이라고 하고, 자, 이 벡터를 우리가 A2라고 합시다. 그러면, 스팬 A1, A2는 이게 평면인데 이 평면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평면이에요. 그러면 B라는 이게 이거 위에 있냐는 거예요. 이 B라는 이게 있냐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공간상의 평면 하나 그어놓고 점 하나 딱 주고 그 점이 이 평면 위에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게 또 연립방정식하고 연결이 돼요. 그죠? 한번 해봅시다. 벡터 B가 평면에 속하는가?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스팬 AB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팬 AB는 이거는 A1과 X2. 자, 스팬이라는 거는 이와 같이 주어지는 A1과 A2의 모든 1차 결합들을 다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 이때 벡터 B가 이거에 속하냐? 즉, 속한다는 거는 B가 여기 안에 있는 하나와 같냐는 뜻이에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식을 만족하는, 이 벡터 방정식을 만족하는 X1과 X2가 있다. 그러면 B는 스팬 A1, A2의 한 점이라는 거죠. 속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속하는가 물어보는 건요. 이것에 해가 있느냐?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이거 쓰는 건 어떻게 돼요? x1 1 마이너스 2 3 더하기 x2 5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이고 이게 b니까 마이너스 3 8 1 되죠. 이거 다시 a x 이꼴 b라는 행렬 형태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2 3 5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쓰겠습니다. 첨가 행렬 형태로 바로 쓸게요. 이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 8 1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게 첨가 행렬이 해를 갖느냐 안 갖느냐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피봇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이 피봇이 되니까 이거 두 개 다 0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여기서 R2는 R2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행에다가 2배를 해서 R2 더하면 되죠. 됐고, 그 다음에 R3는 어떻게 하면 돼요? R3는 R3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3배의 R1을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해보면 1, 5,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첫 번째 행에다가 2배를 하게 되면 2가 되고 0가 되고, 이거 2배 하면 10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거 2배 하면 마이너스 6 돼서 2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면 여기가 0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3배 하면 3, 5, 15, 마이너스 15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8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배 하면 3, 3은 9 더하면 1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서 피봇이 여기서 발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피봇이기 때문에 얘를 없앱니다. 이 부분을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R3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더하면 돼요? 더하기 마이너스 3, 6에 18이니까 마이너스 6을 R2에 더해서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1, 5, 마이너스 3 그대로 오고요. 0, 마이너스 3, 2 그대로 오고, 제일 마지막에 거 한번 해봅시다. 0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6 하면 3, 6에 18 제로가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1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게 뭐예요? 자, 이렇게 행 연산을 쭉 했더니 마지막 행을 한번 보세요. 요건 무슨 의미예요? 0x1 더하기 0x2를 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이 의미가. 그래서 이건 뭐예요? 모순이죠.
따라서 이 B를 이것을 만족하는 x1 A1 더하기 x2 A2가 B가 되는 x1 x2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B는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적어보면 B는 A1과 A2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는 x1 a1 더하기 x2 a2 이꼴 b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라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b는 스팬 A1, A2에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6번도 매우 중요한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 예제 7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결합을 어떤 경우에 쓰느냐? 여기 예제 7번은요. 1차 결합의 응용입니다. 우리 뒤에 문제들 보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여기 뭐 생물, 화학, 그리고 또 경제, 공학, 다양한 응용에서의 선형대수학 문제들이 예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형대수학은요, 사실 경제하는 사람들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물하는 사람들, 화학하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통계하는 사람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관련돼서 하는 모든 분야에 쓰이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기본적인 수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응용 분야가 아주 넓다는 걸 이해를 해주고요. 예제 7번은 1차 결합의 응용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제 7번을 보면 어떤 공장에서 페이지, 이거는 39페이지입니다. 어떤 공장에서 두 제품을 생산한다. 프로덕트 B, 상품 B를 생산하기 위해서 상품 B를 자 1달러치 생산하는데 B만큼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0.45는 뭐냐면 재료비가 되겠고요. 이거는 재료비. B라는 상품을 1달러치 생산하려면 재료비가 0.45달러가 들어가고요. 인건비가 0.25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0.15만큼의 경상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또 상품 C를 1달러치 생산하는 데는 여기 나오는 C 벡터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C에는 자, 재료비가 0.4달러, 인건비가 0.3달러, 경상비가 0.1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달러를 생산하는데 이와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즉 B와 C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상품에 대한 달러당 비용이 됩니다. 그죠? 비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여기서 뭘 나타내냐면, 그러면 1번 문제가 뭐냐면, A 문제가 뭐냐면, 100B는 뭘 의미하냐는 거죠. 100B. 100B는 뭘 의미하냐. B에다가 앞에 100개를 곱했어요. 자, 1달러당 상품에 대한 달러당 비용입니다. B는 1달러의 가치, 1달러의 상품을 1달러만큼의 그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앞에다가 100을 곱하면 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상품 B를 100달러어치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B번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B 상품을 X1 달러어치, 그 다음에 C 상품을 X2 달러어치를 생산하려고 할 때 회사가 들여야 할 비용은 얼마인가? 그거를 나타내는 벡터.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자, B라는 벡터는 1달러어치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X1 달러어치는 뭐예요? X1B가 되겠죠. 더하기 C를 X2 달러어치만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바로 X2C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벡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총 비용이 나오죠. 이걸 하기 위한 총 비용. 이게 총 비용이 되겠죠. 이거는 두 상품을 X1 달러어치 B, X2 달러어치의 그 생산하는 데 필요한 총 비용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자, 이게 뭐가 됩니까? 총 비용이 되니까, 자, 이거를 만족하는 어떤 비용을 주고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X1, X2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쓸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1차 결합을 응용해서 이렇게 공장의 생산품을 뭐 각각 얼마만큼의 그 생산하기 위해서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1차 결합. 요게 B, C가 뭡니까? 벡터가 되고 앞에 개수가 붙기 때문에 요게 벡터들의 1차 결합에 표현되는 그러한 예가 되겠고, 요게 이제 이러한 총 비용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